안녕하십니까. 오늘 25번째 시간 노드를 이용한 웹서버 구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웹서버를 구현하기 위해서 웹이란 것은 HTTP 프로토콜을 이용하기 때문에 노드에서 제공하는 HTTP 모듈을 이용해서 웹서버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처음서부터 HTTP를 이용해서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웹서버를 구현하면 개발자의 공수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익스프레스라는 아주 강력하고 손쉽게 웹서버를 구현할 수 있는 모듈을 기본적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익스프레스 모듈을 이용해서 웹서버 구현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다음에 웹서버 구현에서 노드에 있어서 웹서버 구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미들웨어와 라우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요청 파라미터, 어떠한 데이터가 서버 쪽으로 전송이 될 때 여러 가지 값들이 전송이 될 수가 있겠죠. 뭐 사용자의 아이디라든가 패스워드라든가 그런 정보들, 파라미터들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익스프레스 모듈을 이용한 웹서버를 구현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생성하기 위해서 이클립스를 통해서 그 웹서버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웹서버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클립스를 실행한 상태고요. 자, 프로젝트 크리에이트 서버라고 해서 저는 지금 예제, 여러분들이 따라 해볼 수 있는 레퍼런스 할 만한 예제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요거 말고 실질적으로 서버 구현하는 방법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표에 보시면 파일에 뉴에 들어가서 Node.js Express 프로젝트를 선택해서 프로젝트 이름을 정하고 정하기만 하고 나서 피니시 버튼을 누르면 바로 이렇게 내가 생성하지 않았어도 각종 파일들과 각종 폴더들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컬상에서 한번 그 웹서버가 정상적으로 동작되는지 확인까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웹서버를 만드는 방법은 프로젝트 익스플로러에서 뉴에 들어가서 노드 익스프레스 프로젝트를 선택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파일에 들어가서 뉴에 들어가서 노드 익스프레스 프로젝트를 선택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선택을 하면 대화 상자가 나오고요. 대화 상자에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프로젝트 이름을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테스트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정하고 피니시 버튼만 누르면 알아서 이클립스가 알아서 서버를 만드는데 서버 구현을 하기 위한 각종 폴더와 파일들을 만들어 줍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app.js 얘가 바로 서버를 스타트 해줄, 즉 서버를 만들어 주는 녀석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퍼블릭과 모듈이 보이는데요. 자, 퍼블릭은 우리가 웹이란 것은 HTML 기반에서 돌아가죠. 그래서 각종 HTML 문서라든가 또는 CSS 스타일의 문서 등 그런 퍼블릭적인 문서와 문서들이 관리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로 여러분들이 다루실 app.js 서버를 구동시켜주는, 서버를 구현시켜주는 파일, 그 다음에 각종 웹상에서 이루어지는 HTML 문서라든가 CSS 문서들이 놓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덱스하고 유저가 있는데요. 라우터인데 이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익스프레스 서버를 이용해서 익스프레스를 이용해서 만들 때 기본적으로 그 제공해주는 모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e스포트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유저도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샘플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런 모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뷰 폴더는 뭐 하는 곳이냐면 이제 제이드가 나오는데요. 여기는 뭐 하는 곳이냐면 어떠한 우리가 HTML 문서를 가지고 화면상에 출력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줄 때 템플릿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뷰 엔진이라고 보통 흔히들 얘기하는데요. 어떠한 문서를 내가 만들 때 이 레이아웃, HTML의 레이아웃을 이렇게 템플릿화 해놓고 그 다음에 내가 HTML 문서를 뿌려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쭉 제가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 지금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조금 낯설고
무슨 말인지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대충적으로 이런 느낌이라는 것만 일단은 알아두시고 하나씩 그 학습을 해 나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서 중요한 거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는 app.js, 즉 서버를 만들어주는 녀석, 이 녀석이 실행이 돼야지 서버가 스타트가 되고 종료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웹 서비스이기 때문에 웹 서비스는 뭐니 뭐니 해도 HTML 기반에서 돌아가죠. 그래서 HTML 문서와 각종 CSS가 놓이는 이곳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로 다룰 곳이 이 app.js나 아니면 public 폴더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장표라서. 자, 그러면 이제 서버를 구현했으니까 내가 만들진 않았지만 어쨌든 익스프레스가 만들어준 서버이긴 하지만 서버가 만들어졌으니까 서버 구동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서버를 구동하기 위해서 app.js에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run as에 노드 어플리케이션을 클릭을 하면 서버가 신나게 구동이 됩니다. 자, 익스프레스 서버 리스닝 온 포트 3000 포트에서 서버가 지금 대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즉 서버가 구동이 된 겁니다. 자, 로고가 이렇게 찍혔죠. 예. 자, 이게 서버가 구동이 됐는데 잠깐 보면은 모듈을 지금 require 메소드를 이용해서 익스프레스 모듈을 가져오고 있고요. 다음에 라우트 모듈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우터 안에 유저 모듈도 가져오고 있고, 자, 요거는 라우터 폴더 안에 유저죠. 요게 방금 살펴봤던 라우터 폴더. 자, 요게 그 상대 경로를 나타낸 건데 지금 내가 있는 경로에서 라우터 폴더로 가서 그 안에 유저를 모듈로 뽑아낸다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모듈. 내가 만든 개발자가 직접 만든 모듈을 가져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라우터는 그 폴더 이름만 있고 야 없죠. 그 다음에 어떤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이럴 때는 라우터 폴더 안에는 인덱스를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개의 모듈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세 개는 내부 모듈 또는 외부 모듈이겠죠. 그래서 HTTP 모듈, 그다음 패스 모듈, 익스프레스 모듈을 다 가져와서 다 가져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익스프레스를 실행시켜서 앱이라는 변수에 담아 넣습니다. 자, 그리고 앱이라는 변수에다가 set 메소드와 use 메소드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get 메소드도 있고 여기 create 서버도 HTTP create 서버도 있는데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크게 제가 먼저 설명을 잠깐만 드리면 set은 지금 내가 만든 어플리케이션 앱 객체의 환경 설정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어떠한 환경을 설정하는 거냐면 포트라는 속성에다가 포트는 3000 포트를 쓰겠다 또는 프로세스의 인바레먼트에 포트가 값이 있으면 그 포트를 쓰겠다. 그래서 3000 포트, 3000번 포트 또는 여기 환경 변수에 담겨져 있는 포트 넘버를 그대로 활용하겠다. 라고 설정을 해주는 거고요. 다음 뷰는 이거는 전역 변수입니다. 다이렉트 네임이었고 다이렉트 네임은 현재 내가 이 테스트 프로젝트가 있는 경로 C 밑에 저 같은 경우는 뭐 노드 밑에 뭐 프로젝트 밑에 뭐 이렇게 있었죠. 그런 경로 전역 변수인데 거기에 뷰즈가 여기입니다. 여기를 더해서 요걸 갖다가 뷰즈 즉 아까 말씀드렸던 뷰를 만들기 위한 HTML 뷰를 만들기 위한 기본 템플릿 레이아웃을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뷰 엔진으로는 제이드를 쓰겠다라고 선택을 한 겁니다. 이 부분이 조금 낯설고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낯설 수 있지만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일단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포트 환경 설정할 때 내가 지금 구현해서 서비스해주는 그 웹서버의 포트는 3000 포트 또는 환경 변수, 프로세스의 환경 변수에 담겨져 있는 3000번 포트 번호를 쓰겠다라고 설정을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유즈가 있습니다. 유즈는 우리가 앞으로 배울 그 미들웨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미들웨어를 등록시키기 위한 메소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get 메소드가 있는데요. 사용자가 어떤 요청을 했어요. get 방식이나 post 방식으로 HTML 문서에서 데이터를 보낼 수가 있겠죠.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면 일로 가세요.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면 일로 가세요라고 라우팅 해주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세팅도 하고 유즈 그 미들웨어도 다 등록을 해주고 그다음에 라우팅도 다 설정을 해준 다음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모든 게 다 설정이 됐으니까 서버를 지금 여기서 이제 구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서버가 구동이 되니까 서버가 구동이 정상적으로 됐다고 되면은 여기에 이렇게 콘솔창에 로그가 찍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서버가 실제로 구동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 그 브라우저를 통해서 한번 서버를 살펴보도록 하면, 자, 제가 브라우저를 열었고요. 자, 로컬이기 때문에 127.0.0.1점, 그 다음에 포트는 아까 여기서 우리가 환경 설정할 때 3000번을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000을 입력하신 다음에 딱 엔터를 누르시면 여기 포트가 땡땡이 콜론이 두 개 들어갔죠. 그래서 다시요. 이렇게 해서 콜론 하나만. 예, 그러면 이러한 화면이 서버가 제대로 구성이 돼서 이러한 화면이 찍혔습니다. 이 화면이 뭐냐면 아까 뷰에 보시면, 예, 인덱스하고 그 다음에 타이틀 익스프레스가 돼 있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레이아웃으로 이렇게 웰컴 투, 그 다음에 타이틀, 아까 나왔던 타이틀을 적어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구조는 좀 지금 설명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니까 조금 생략을 하고, 어쨌든 서버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구동이 되면 서버를 우리가 만들고 익스프레스를 이용해서 서버를 쉽게 만들 수가 있고, 그것을 구동시켜서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해볼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버인데 127 본인 지금 로컬 서버를 우리가 쓰고 있는 거죠. 저도. 그래서 로컬 서버를 쓸 때는 로컬 호스트 또는 127.0.1. 0.1을 쓰셔도 되는데, 이렇게 쓰셔도 되고, 아니시면 cmd 들어가셔가지고 우리가 현재 내가 사용하고 있는 PC에 그 IP 주소를 알아볼 수 있는 그 명령어가 있죠. IP config 그다음에 all을 입력하시면 현재 내가 쓰고 있는 그 IP 주소가 나오죠. 예, 요 주소가 나오죠. 요 주소대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입력을 하셔도, 예,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어떤 방법으로 하시던 하셔가지고 서버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버를 이제 만드는 방법, 익스프레스 모드를 이용해서 공수를 들이지 않고 최소한으로 해서 간편하게 그 웹서버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다음에 미들웨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들웨어는 뭐냐면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대해서 동작되는 서버의 기능을 함수로 만들어 놓은 것으로 유즈 메소드를 이용해서 등록한다. 자, 말이 좀 어렵죠? 자, 쉽게 생각해서 뭐냐면 클라이언트 요청이라는 거는 웹 서비스를 이동하는 해당 웹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이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가 만약에 웹 서비스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 100명, 200명, 3000명의 많은 유저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요청을 하는 정보가 다 다르겠죠. 뭐 때로는 로그인 요청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회원가입, 때로는 뭐 게임, 어떠한 요청,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요청이 있는데, 그런 요청에 대해서 내가 서버 입장에서 뭔가 피드백을 줄 수 있어야 되겠죠. 리스판스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리스판스를 해주기 위해서는 뭔가 서버 내에서 뭔가 동작을, 그 요청을,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상응하는 뭔가 동작을 막 해야 됩니다. 그 동작을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실 때요. 그 기능들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함수로 이렇게 묶어 놓은 것, 이걸 우리가 미들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청이 들어왔다. 그러면 해당 이렇게 많은 기능들을 서버에 구현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요청이 들어오면 그 요청에 해당되는 기능들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쭉쭉 실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기능을 앱이라는 객체, 우리가 아까 서버를 만들 때 앱이라는 객체, 익스프레스 모드를 만들고요. 그 모드를 가져온 다음에 그걸 앱이라는 객체에다가 실행시켜서 넣습니다. 그 앱에다가 use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그 기능 하나하나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했을 때 작동해야 되는 기능들을 하나하나 서버에 등록을 시켜줍니다. 예. 그리고 그 기능들은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하나만 기능이 존재할 수도 있겠죠. 아주 심플한 웹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주로 몇 가지 기능이 존재하겠죠. 그럴 때 한 가지 기능을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next 메소드를 줘가지고 다음 거 수행하고 또 다음 거 수행하고 연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구현을 하곤 합니다. 자, 요거는 이클립스를 통해서 일단 미들웨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대충 감을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클립스에 가서 실행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클립스에 오셨고요. 이클립스에서 이제 미들웨어를 살펴보기 위해서 그 서버를 잠시 중단하고요. 다시 app.js와 동일한 서버 구현하는 파일을 새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프로젝트, 새로운 서버 구현 파일을 만들기 위해서 자, 프로젝트에서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하나 만들도록 하고요. 이 녀석의 이름은 앱 언더바 미들웨어를 만드는 거니까 미드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코드죠. 여기다가 이제 서버 구현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서버 구현을 하기 위해서 익스프레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익스프레스를 모듈을 가져와야 되겠습니다. 자, 익스프레스 모듈을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HTTP하고 패스 모듈도 가지기 위해서 하나씩 가져오기로 하겠습니다. 자, 패스까지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익스프레스 모듈을 가져온 다음에 익스프레스를 실행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실행시킨 것을 그 앱이라는 변수에 담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앱 객체가 바로 서버 객체겠죠. 자, 서버 객체는 여기까지 해서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에 이 서버를 실행시켜야 되는데 서버 실행시키는 거는 HTTP 모듈을 사용합니다. create 서버 그 다음에 여기다가 서버 위에서 만든 앱 객체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리슨을 해주는데 저번과 동일하게 3000 포트로 하고요. 자, 여기다가 콘솔 그냥 녹음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버 스타트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서버 구현까지는 다 됐고요. 이 서버를 구했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본격적으로 알아볼 건 뭘 알아볼 거냐면 미들웨어를 여기서 알아보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앱에다가 use 메소드를 이용해서 그 미들웨어를 등록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등록해 주는데 여기다 이제 기능을 써줄 거예요. 어떤 기능을 해라라고. 자, 기능을 써주기 때문에 여기서는 콜백 함수를 적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펑션 주고요. 네,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뭔가 잘못됐는데 못하죠. 네, 이렇게 됐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이제 콘솔을 한번 찍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기능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요 기능이 필요해서 이것을 use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요거를 실행해라. 웹 서버가 실행되면 요게 실행을 해라 라고 지금 명령을 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웹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 리퀘스트 파라미터를 받을 수가 있고요. 리스판스 파라미터를 받을 수 있고 다음 그 미들웨어를 실행하라고 넥스트 파라미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다가 제가 간단하게 use middleware라고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리스판스 응답 개체죠. 응답 개체에다가 라이트 헤드 정보
헤드 정보를 입력을 해주면 컨텐츠 타입 텍스트 HTML이죠. 캐릭터 셋은 UTF-8을 쓰고요. 예, 이렇게 해주고요. 헤드 장부는 뭐 거의 그대로 뭐 변함없이 쓰고요. 그 다음에 이 기능이 다 끝났다 그러면 end 명령으로 end 메소드를 주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먼저 웹 서버를 구현하기 위해서 익스프레스를 이용하는데 익스프레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익스프레스 모드를 가져오고요. 다음에 웹 서비스를 구동시키기 위한 HTTP 모듈과 패스 모듈을 다 가져왔습니다. 자, 그리고 익스프레스 모드를 실행시켰죠. 그럼 서버가 구동이 되는 겁니다. 서버가 구동이 되고 나서 use 어떠한 기능이 난 필요해요. 서버가 구동이 되면 어떠한 기능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 기능을 use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구현을 해놨습니다. 지금 현재 기능이란 것은 이 기능이 하는 일은 뭐 콘솔 찍는 것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버를 실제로 앱을 HTTP 그 모듈에 create 서버라는 메소드에 넣어서 서버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럼 처음에 서버를 실행시키면 이 로그가 콘솔에 찍힐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장을 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서버를 실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에러가 있는데요. 에러가 뭔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USE죠. 에러죠. 예. 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 서버가 실행됐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실제적으로 브라우저를 통해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브라우저를 통해서 3000번 포트에 접근을 하니까 미들웨어가 실행이 됐고요. 로고가 찍혔고요. 그 다음에 로고 콘솔 창에도 use 미들웨어라고 출력이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상황을 정리를 한번 해보면 지금 개발자는 이렇게 서버를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하고 여기만으로 일단 서버가 구성이 된 거고요. 이 서버에 누가 외부에서 클라이언트가 요청이 들어오면 어떤 일을 해라 라고 해서 즉 미들웨어를 하나 구현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개발자가 그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127.0.0.1 포트번은 3.0번 포트로 접근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요 기능이 수행이 된 거죠. 요 기능이 수행이 돼서 헤더 정보, 이런 헤더 정보를 갖고 있는 이런 미들웨어가 화면상에 출력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들웨어를 우리는 이용을 해서 이렇게 어떠한 기능, 서버에 어떠한 클라이언트 요청이 들어오면 어떠한 일을 해라라고 기능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이 기능을 미들웨어라고 하고 이런 미들웨어를 앱에 그 익스프레스 객체인 앱에 서버 객체에 use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들웨어를 작성하고 등록하는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다음에는 한 가지 이렇게 일만 하는 서버는 거의 없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들웨어를 여러 개 등록하고 그 미들웨어들이 어떻게 서로 동작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요 파일을 하나 그대로 카피를 해서 이름만 좀 바꾼 다음에 재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S만 하나 붙여줄게요. 미들웨어가 복수개 여러 개 있는 녀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들웨어가 두 개 있다는 것은 muse 메소드를 이용해서 또 다른 미들웨어를 두 개를 이렇게 등록을 해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름을 01이라고 제가 짓고요. 얘는 02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출력을 할 때 처음에 use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러한 미들웨어를 하나 등록을 하면 얘가 먼저 실행이 되고 실행이 다 끝나고 나면 다음 미들웨어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때 우리가 그냥 넘어가지 않고 어떤 명령을 주는데요. 다음 거를 실행해라 라고 해서 next 메소드를 한번 호출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출력할 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헤더 정보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리스판스에다가 그 필요에 따라서 어떠한 데이터, 어떠한 속성을 하나 추가시킬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샘플로 info라는 예를 들어서 속성을 내가 넣겠다. 그 다음에 여기 속성에다가 express 서버 middleware라고 이렇게 한번 저장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미들웨어가 등록이 되었고 요청이 들어오면 외부 요청이 들어오면 얘가 먼저 실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무슨 작업을 했냐면 반환 객체, 리스판스 객체에 info라는 속성을 하나 추가해 줬습니다. 그리고 info라는 속성에는 속성 값으로 그냥 단순한 그 문자열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넥스트를 했기 때문에 다음으로 이제 옮게 됩니다. 다음으로 와서 여기서는 이제 출력을 한번 해볼 텐데요. 헤더 정보는 그대로 재활용을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리스판스 엔드 여기서 위쪽에서 리스판스 객체에 새로 만든 인포 있죠. 얘를 한번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매개 변수로 똑같이 리스판스 객체를 받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 있을 거죠. 그래서 인포 바로 호출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서버 실행시키고요. 자, 저장을 하고 기존에 있던 서버는 중단을 하고요. 다시 새로 만든 미드즈라는 여기서 런을 실행시켜서 서버를 새로 실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버가 정상적으로 실행된 것 같고요. 그러면 브라우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 고침을 통해서 접근을 하면 자, 미들웨어 01 실행됐고 02가 실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01 실행됐고 02 실행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 출력을 해주고 있는데요. 리스판스 객체의 info라는 속성 값을 출력해주고 있는데 이 info는 첫 번째 모듈, 아니 미들웨어에서 속성으로 추가해준 녀석이죠. 그것을 출력을 화면상에 이렇게 출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들웨어를 한 개가 아닌 두 개, 세 개, 복수개 쓸 때는 여러분들이 순차적으로 쭉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때 다음 메소드로 와라, 아니 다음 그 미들웨어를 동작시켜라. 그럴 땐 next 메소드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미들웨어가 다 끝났어요. 작업이 다 끝나고 끝났을 때는 이렇게 response end 명령을 이용해서 우리가 출력까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리다이렉트라는 그 기능이 많이 웹 서비스에서 이용되는데요. 노드에서도 마찬가지로 리다이렉트 기능이 있습니다. 자, 리다이렉트 말 그대로 나한테 어떠한 요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다른 쪽으로 넘기라는 명령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걸 하나 지워볼게요. 지우고 자, 미들웨어가 하나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들웨어 이것도 서버 중단시키고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것도 이제 리다이렉트 할 거기 때문에 넥스트 필요 없고요. 리스판스 객체를 가지고 바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스판스 객체에는 리다이렉트라는 메소드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자, 리다이렉트 메소드 써주시고요. 이 안에다가 이제 리다이렉트 다음으로 넘어갈 곳에 주소만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 해커톤으로 가면 이렇게 주소를 써주시면 바로 이 페이지 이 페이지로 클라이언트 요청이 들어왔을 때 바로 리다이렉트 돼서 서울 해커톤.com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서버를 또 실행시켜 보기 위해서 서버를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버가 정상적으로 실행된 것 같고요. 자, 여기다가 새로 고침을 해서 하면 네, 지금 인터넷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여기 어쨌든 서울 해커톤으로 넘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인터넷이 안 된 게 아니라 주소가 틀린 것 같죠? 해커톤, 예, 이렇게 된 거겠죠. 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행을 시키면 예, 해당 사이트로 접근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리다이렉트는 꽤 많이 쓰이는 메소드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이제 장표로 좀 와서 예, 미들웨어 기능, 다음에 요청 파라미터라는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미들웨어를 가지고 어떠한 기능들을 여기서 구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클라이언트가 어떠한 요청을 하면 그 요청에 부합하는 어떠한 기능들을 쭉 우리가 나열할 수가 있는데 클라이언트가 그냥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파라미터, 어떠한 ID 값이라든가 패스워드 값이라든가 취미라든가 어떠한 게시판의 글이라든가 그런 값들을 서버 쪽으로 다 날리는 경우 그걸 우리가 파라미터, 쿼리라고 보통 흔히들 얘기합니다. 자, 그럴 때 클라이언트 어떤 정보가 왔을 때 그 정보를 서버는 캐치를 해서 그 정보에 부합하는 또 정보를 가공을 해서 다시 리스폰스를 해줘야겠죠. 자, 그럴 때 파라미터를 어떻게 캐치를 하는지, 어떻게 활용이 되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서버 일단 접속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물음표 이하가 이제 쿼리문이죠. 그래서 info라는 속성의 그 info에 서울 해커톤이라는 값을 그 사용자가 클라이언트가 겟방식으로 지금 URL에다가 직접 넣어서 서버 쪽으로 전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인포를 request 객체 파라미터라는 메소드에 인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받으면 그 사용자가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요 값이 파람 인포에 들어오게 되고요. 그것을 출력을 해보면 실제로 서버 그 화면에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클립스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클립스 가서 요거를 조금 이제 어차피 비슷비슷하니까 형식은 재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람이라고 제가 이름을 짓고요.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안에 것은 뭐 다 동일하고요. 여기가 이제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일단 그 변수를 하나 만드는데 파람 인포라고 제가 일단은 가칭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자, 그 클라이언트의 파라미터는 리퀘스트 요청하는 거니까 요청하는 객체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리퀘스트 객체 안에 파람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하는데 클라이언트가 info라는 명령을 속성을 파라미터를 준다고 가정하에 이렇게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거는 어차피 같은 거니까 좀 재활용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화면에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는데요. 여기다가 그냥 출력하는 게 아니라 요거는 필요 없겠네요, 굳이. 네, 필요 없고 방금 우리가 서버에서 받은 이 정보를 그대로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정보를 받았어요. 파라미터를 받고 그 다음에 그 정보를 한번 출력을 제대로 받았는지 출력을 한번 해보는 예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도 똑같이 실행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죠.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실행을 시켜 보고요. 예, 실행이 됐고요. 자, 이번에는 3점번 포트인데요. 여기에 정보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물음표 한 다음에 info는 서울 해커톤이라고 파라미터 값을 info라는 파라미터 값을 같이 서버로 넘깁니다. 자, 그러면 정상적으로 들어왔죠. 정상적으로 들어왔으니까 여기 화면 출력이 됐고요. 만약에 info가 이렇게 없다 값이 없어요. 그러면 서버 입장에서는 info라는 속성, 파라미터를 갖고 와서 그 값을 출력한다고 다시 화면상에 출력한다고 기능이 구현이 되어 있는데요. 값을 안 줬죠. 그러면 undefined가 당연히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네, 됐고요.
자, 다시 장표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미들웨어, 노드 서버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미들웨어고요. 그 다음에 그 미들웨어의 기능들 중에 사용자가 우리는 지금 저는 강의니까 이렇게 직접 다 만들었는데 직접 만들어서 쓰는 미들웨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노드에서 제공해주는 미들웨어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받을 때 get 방식이라든가 포스트 방식으로 받는 그런 특이한 그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라우터 미들웨어라고 간단하게 그냥 라우터라고 하는데요. 지금 요번에는 라우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들웨어가 어떠한 기능을 함수로 만들어서 그것을 그 app.use라는 메소드의 매개 변수로 넣어서 콜백 함수로 작동을 하겠죠. 자, 라우터란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서버에 접속을 해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네이버 홈페이지에 접속을 했습니다. 자, 로그인을 하고 싶으면 로그인 페이지에 들어가야 될 거고 회원 가입을 하고 싶으면 회원 가입 홈페이지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야 되겠죠. 또는 내가 어떠한 정보를 찾고 싶어요. 그러면 서치라는 웹페이지에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스포츠를 보고 싶어요. 그러면 스포츠 웹 그리고 뭐 문화면 문화, 영화면 영화 그렇게 그 사용자가 원하는 요청에 따라서 각각의 페이지들을 정확하게 찾아 들어가고 그거에 맞는 그 기능을 서버는 구현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럴 때 라우터는 뭐냐면 서버 입장에서 내가 서버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용자가 엄청 많은 기능들을 이렇게 요청할 수가 있겠죠. 그럴 때 내가 만들어 놓은 서버의 많은 기능들 중에 사용자가 어떠한 요청이 들어오면 그 요청 들어온 거와 똑같이 부합되는 기능을 연결시켜 주는 그것을 우리가 라우팅 한다고 하고요. 그러한 기능을 라우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회원 가입을 요청을 하면 클라이언트가 회원 가입 요청을 하면 회원 가입 페이지로 유도를 하고 그 회원 가입 페이지에서 회원 가입하는 기능을 구현해 주면 되겠죠. 스포츠에 관련된 기사를 보고 싶으면 그런 요청이 들어오면 스포츠와 관련된 그 기능을 우리가 구현해서 그쪽으로 페이지가 흘러갈 수 있게 유도를 해주면 되겠죠. 그런 것을 우리가 라우팅 그리고 그러한 기능을 라우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익스프레스 가지고 그 서버를 만들면 이러한 기본적으로 만들어지는 이러한 app.js 파일이 있다고 그랬죠. 여기서 바로 요게 라우터 기능입니다. 그래서 get router 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그냥 그 일반적인 방법으로 루트로 들어오면 이쪽으로 실행이 되라. 그 다음에 유저스로 들어오면 유저 리스트로 실행이 되라. 라고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자, 요거는 그럼 기본적으로 있는 거고요. 우리가 실제로 또 한번 라우터를 개발자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나갈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사용자가 정보를 그 서버 쪽에 요청할 때는 HTTP 프로토콜 상에서는 get 방식도 있고 포스트 방식도 있고 모디파이 방식도 있고 델리트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가 가장 흔히 쓰이는 get 방식과 그 다음에 포스트 방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get 방식부터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요거를 조금 재활용하기 위해서 파일을 복사를 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한 거고요. 여기다가 라우터 get이라고 해서 JS 파일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에서 이제 코드를 좀 재활용할 텐데 여기까지는 뭐 어느 기능을 하나 익스프레스를 구동시켜야 되니까 똑같을 것입니다. 다음에 여기다가 앱 객체에다가 그다음에 그 미들웨어를 하나 만들어 주는데요. 자, 미들웨어 중에 스태틱 미들웨어라는 걸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게 뭐냐면 자, express static 다음에 pass join 한 다음에 매개 변수로 디렉토리 네임하고 public이라고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스태틱 미들웨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가 테스트 프로젝트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이게 서버 웹 서비스로 구현하고 있는 서버죠. 서버에서 외부에서 뭔가 들어왔을 때 이 퍼블릭 폴더 안에 있는 스타일 시트로 들어갈 수 있고 여기에 각종 이제 HTML 파일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파일들을 이 퍼블릭 없이 바로 그냥 접근을 하게 해라. 즉 얘를 마치 루트 경로인 것처럼 만들어라 라고 해서 퍼블릭 폴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 폴더의 퍼블릭 폴더를 스태틱화 시켜라. 하나의 루트처럼 만들어라. 사용하게 해라 라고 하는 미들웨어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간단하게 우리가 흔히 많이 하는 로그인 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TML 파일인데요. HTML 파일이 안 보이죠? 그럼 아더에 들어가서 여기다가 HTML 검색을 해보면 HTML 파일 있고요. 넥스트 눌러서 HTML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퍼블릭에다가 이것은 파일 이름인데요. 로그인 get 방식이니까 get이라고 꼬리표를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에다가 이제 간단하게 한번 구현을 해보는데, 자, 폼이 있어야 되고요. 폼 태그가. 그 다음에 폼 태그에는 메소드 방식이 있는데 get 방식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액션이 들어가야 되겠죠. 주소, 데이터가 넘어갈 주소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폼으로 닫고요. 자, 지금 제 PC가 그렇게 성능이 좋지 않아서 조금씩 코딩을 하다가 렉이 걸리는 것처럼 끊기는데요. 양해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유저 아이디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유저 아이디 input 타입은 텍스트면 될 듯 합니다. 그 다음에 name은 uid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칸 더 띄어서 로그인 할 때는 아이디하고 패스워드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패스워드는 남이 보면 안 되니까 패스워드 유저 패스워드 이름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버튼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버튼도 인풋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타입은 submit으로 하고요. 이름도 똑같이 submit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객방식이고요. 얘는 이제 액션을 로그인으로 그냥 간단하게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폼이 하나 있는데 유저 아이디를 입력할 수 있는 인풋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패스워드를 입력할 수 있는 인풋이 또 하나 있고, 여기에 데이터를 다 입력을 해놓고 나면 여기에 submit 버튼 인풋을 눌러서 어디로 전송돼요? 로그인 경로로 get 방식으로 데이터가 날아갈 수 있게 전송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요것을 퍼블릭에다가 로그인을 이렇게 해놨죠. 요거를 실제적으로 클라이언트를 접속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든 게 바로 방금 사용한 미들웨어, 스태틱 미들웨어 요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걸 이제 실행시켜 놔서 사용자가 들어왔어요. 들어오면 로그인.get을 해서 데이터 날리겠죠. 그럼 다시 또 서버로 요청이 들어오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요걸 구현을 해줘야 되는데요. 자, get으로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라우팅을 해라. 그러면 get을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get도 로그인, 지금 같은 경우에는 로그인으로 이렇게 들어오겠지만 로그인 말고 회원 같은 경우에는 회원 가입 같은 경우에는 레지스터로 들어올 수도 있고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들어올 수도 있고 어떤 게 수많은 게 들어오겠죠. 그래서 라우팅을 만들 때 첫 번째 단계에서 해줄 거는 어떤 걸 요청하는지 로그인을 요청하는지 그죠? 약속된 하나의 기호겠죠. 그런 문자를 먼저 써주고요. 그러면 로그인으로 요청이 들어왔다. 클라이언트가. 그러면 그 다음에 콜백 함수를 하나 넣어주는 거죠. 이 기능을 실행을 해라 라고 이렇게 콜백 함수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 콜백 함수는 어차피 서버에서 운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리퀘스트 객체하고 리스판스 객체가 존재를 하겠고요.
자, 여기다가 console.log로 간단하게 여기 진입을 했을 때 이제 실행되는 거 유저 로그인이라고 콘솔을 한번 로그를 찍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여기다 이제 그 사용자가 입력한 여기서 아이디하고 아이디 정보하고 패스워드 정보가 서버로 날라오겠죠. 그래서 그것을 한번 변수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퀘스트 객체에 있을 거고요. 어떻게? 파람에 있겠죠. 파람 메소드를 이용해서 얘는 아까 이름이 uid였죠. 그래서 uid 그다음에 패스워드 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그 이제 화면상에 한번 요 받은 것을 제대로 값을 받았는지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는데요. 출력을 할 때 우리가 라이트 메소드를 쓰는데 뭐 거의 대동소이하죠. 그래서 요거는 과거에 했던 것을 좀 재활용을 해서 그대로 사용을 하도록 하고요. 자, 그다음에 라이트 유저 아이디 이 변수를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패스워드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요. 자, 한번 그걸 하기 위해서 계행을 해주기 위해서 br 태그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되는 거 끝났죠. 그래서 end 메소드 호출 한번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러면 다 된 거죠. 처음에 사용자가 일로 들어와서 로그인 할 것이고요. 로그인하면 액션 값에 의해서 다시 서버로 전송돼서 요런 get에서 받겠죠. 받아서 이런 절차대로 실행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서버를 한번 또 실행시켜 보고요. 브라우저에서 자, 이번에는 어떻게 되냐면 로그인 언더바 get.html이 되겠죠. 그래서 로그인 언더바 get.html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버를 잘못 실행시켰죠. 지금 실행이 되는 서버가 이 서버가 아니고 어떤 건 라우터 get 요 서버죠. 네, 요거죠. 그래서 스톱시키고 네, 다시 실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버가 정상적으로 실행됐고요. 이제 다시 고치면 유저 아이디하고 패스워드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아이디 먼저 뭐 예를 들어서 서울 해커톤이라고 하고 패스워드를 1, 2, 3, 4로 했다. 그 다음에 서밋을 누르면 다시 일로 와서 이제 일로 들어오겠죠. 왜 일로 들어오냐면 현재 지금 이 페이지를 보고 있는 거죠. 이 페이지를 보고 있는데 여기서 유저 아이디하고 패스워드가 서밋에서 날아가는데 로그인이라는 액션 쪽으로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로그인 액션 요 꼬리표대로 그대로 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들어오고 나면 그대로 서울 해커톤 1, 2, 3, 4가 정상적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출력이 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get 방식의 라우터 기능이라고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포스트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트 방식도 get 방식하고 별 차이 없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요 HTML 파일이 있는데요. 요거 먼저 이거를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포스트로 바꿔서 이 파일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트 방식이니까 메소드에 포스트 방식을 넣어줘야 되겠고요. 다음에 서버 구현하는 앱도 이것도 그대로 카피를 하나 해서 라우터 포스트로 바꿔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일단 HTML 파일에서는 메소드만 포스트로 변경하면 되기 때문에 별 커다란 이슈는 없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거고요. 자, 다음에 앱을 구현하는 앱 쪽, 서버 쪽에서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겟 방식과 동일하게 뭐 익스프레스 서버 모듈을 가져온다든가 HTTP 모듈을 가져온다든가 이런 건 다 대동소이하고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모듈이 필요한 게 있는데요. 바디 파서라는 모듈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디 파서 모듈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require 명령으로 가져오는데요. 바디 파서. 자, 바디 파서는 외부 모듈입니다. 그래서 외부 모듈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프롬프트 창을 이용해서 외부 모듈을 한번 가져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한번 가져오고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론트 창에 왔고요. 지금 프로젝트 폴더 경로로 가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프로젝트 경로가 지금 저 같은 경우는 C 드라이브의 노드의 테스트 프로젝트죠. 테스트 프로젝트. 예. 이 경로로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고요. 자, 여기서 npm을 이용해서 가져오면 되겠죠. 그래서 npm install 그다음에 body parser 옵션을 세이브로 주고요. 자, 이렇게 나서 실행을 시키면 이제 외부 모듈을 다 가져오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예, 다 가져왔고요. 예, 다시 이제 개발 환경으로 와서 자, 이렇게 바디 파서를 가져온 다음에 바디 파서를 이제 한번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app use 모듈을 사용해서 미들웨어를 실행을 시켜줍니다. 바디 파서 .url encode 자, 여기다가 객체를 넣어주는데요. 속성은 extended false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데이터를 받는 get 메소드 얘를 갖다가 포스트이기 때문에 포스트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오타가 있죠. 예, 이렇게 해주면 다 됐고요. 이제 서버를 실행시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서버를 런을 이용해서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에러가 하나 났죠. 이거 수정을 하고요. 다시 실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 에러가 발생해갖고 코드상에는 문제가 없는데 계속 에러가 계속 발생을 해서 이클립스를 잠시 종료시켰다가 다시 리붓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해보는데요. 예, 코드는 아까 코드아웃 그 똑같은 코드고 다시 한번 포스트 예, 이 녀석이죠. 이 녀석을 서버를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버를 실행시켰고요. 그 다음에 로그 언더바 포스트 HTML을 웹상에서 브라우저를 통해서 접근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HTTP 그 다음에 로그인 post.html로 접근을 하면 유저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넣으라고 나오고요. 여기다가 서울 해커톤 1, 2, 3, 4, 5, 6, 7, 8, 9, 0 넣은 다음에 서밋을 해보면 예, 정상적으로 그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로그에도 서버 스타트 했고 유저 로그인이 어디냐면 예, 여기에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뭐 HTML 파일에서는 메소드가 포스트이냐 get이냐 그 차이만 있기 때문에 별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버 받는 쪽에서는 get으로 받겠냐 아니면 포스트로 받느냐의 차이가 있는데요. 일단 메소드는 get은 get 메소드로 받고요. 포스트는 포스트 메소드로 받습니다. 안에 구현한 내용은
그때그때 맞춰서 뭐 똑같이 구현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차이점이 포스트로 받을 때는 바디 파스라는 외부 모듈을 가져와야 됩니다. 가져와서 URL 인코드를 이용해서 미들웨어를 한번 구성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포스트 방식으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그래서 라우터의 겟 방식과 포스트 방식까지 여러분이 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노드 웹 서버 구현에서 가장 중요한 거 웹 익스프레스를 이용해서 웹 서버를 구현하는 방법, 다음에 미들웨어와 라우터의 그 의미와 구현하는 방법, 다음에 요청 파라미터를 받는 방법, 리퀘스트의 파람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내용만 여러분들한테 오늘 같이 학습을 했고요. 이 외에 쿠키 세션, 그 다음에 데이터 연동하는 부분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이 레퍼런스를 통해서 한번 학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내용들은 꼭 알아두셔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데이터를 주고받는 서버와 주고받는 통신하는 방법에 대해서 익숙해지면 될 듯 합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